지킨 대가로 가난을 살았던 정순이, 돈을 택하고 권력을 손에 쥔 고성이, 그리고 그 한 남자의 선택 위에서 태어난 은호와 지강호. 아무도 예상 못한 비밀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어느 날 저녁 엄마 정순이의 방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버지 지태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요. 그 곁에 다정하게 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지은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심장은 이유 없이 빨라졌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온 정순이가 사진을 보더니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빠, 나 그리고 고성이. 우리는 같은 남자를 사랑했어. 나는 사랑을 택했고 그 여자는 돈을 택했지. 말은 잠깐이었지만 뒤따른 침묵이 길었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고르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정순이는 사진 구석을 엄지로 쓸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 사랑했던 기억과 상처가 동시에 살아나거든. 그런데 내가 컸고 내 일들이 그 집안과 자꾸 엮이잖니. 더는 숨길 수가 없더라. 밤이 깊어가자 정순이의 목소리는 조금씩 과거로 내려갔습니다. 젊은 날의 서울 변두리 시장 풍경이 여름 장맛비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날 비가 무섭게 쏟아졌는데요. 다 젖은 치마자락을 움켜쥔 고성이가 포장마차 천막 밑에서 울고 있었고 우산을 든 지태수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씌워주던 순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성희의 눈빛은 살아갈 모든 이유를 얻은 사람처럼 반짝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지태수의 손이 정순이에게로 향하자 그 반짝임은 칼날처럼 바뀌었습니다. 성희는 그날 마음속으로 결심했어. 다시는 사랑 때문에 울지 않겠다고. 그래서 돈을 택했고 끝내 신분을 바꾸었지. 난 반대로 사랑을 택했고 가난을 살았고. 지은호는 엄마의 말 사이사이에 끼어드는 웃음과 떨림을 동시에 들었습니다. 엄마, 후회는요? 그러자 정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 다만 내가 이런 무게까지 지고 살게 될 줄은 몰랐지. 그 대답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지은호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요, 엄마. 이제 제 이름으로 살 겁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했는지보다 제가 뭘 선택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선택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별도의 장소로 지은호를 불렀습니다. 호텔 라운지의 조명이 부드럽게 깔렸는데요. 그녀는 한 장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 프로젝트 제안서와 사무실 계약서 초안이야. 내 이름으로 내 브랜드로 시작시켜줄게.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지은호가 잠시 미간을 좁혔습니다. 조건이요? 고성이가 웃음 끝을 다듬었습니다. 내 사랑은 지워. 특히 이 지역. 그 청년은 내 곁에 오래 못 있어.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정적이 2번 흔들린 뒤에야 지은호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누구의 딸로 살 생각이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 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건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고성이는 미간 하나 건드리지 않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감정으로 버티면 결국 잃는다. 그 말 곧 알게 될 거야. 소문은 오래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박성재에게도 진실의 파편이 박혔습니다. 그는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차문을 닫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우리 집과 그렇게 엮여 있었단 말이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마음에서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난 좋아한다. 그날 저녁 성재는 은호의 카페를 찾았습니다. 영업 마감 직전이라 조용했는데요. 그는 길게 돌아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러 온 게 아니고요. 포기한다는 말도 하러 온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옳은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은호가 조용히 잔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자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성재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속 제가 깨지 않겠습니다. 대신 멀리서 지켜보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요. 고맙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한편 지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 복귀 첫날 오래된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쉬는 시간에 허리를 펴는데 눈앞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고 화면에는 아버지 두 글자가 반짝였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묵직했습니다. 지혁아, 밥은 먹고 다니냐? 응, 먹고 다녀. 한참을 끌다 이상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선택을 잘해야 한다. 아버지는 내가 나처럼 살지는 말았으면 했다. 근데 내가 나보다 더 험한 길로 가려 하는구나. 지혁은 대답 대신 바람을 들이켰습니다. 아버지, 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을 하려는 거야. 책임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짧고 단단한 말이었는데요. 끝에 아주 작게 붙었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고 다녀라. 전화를 끊고 지혁은 잠시 웃었습니다. 얼굴에 흙먼지가 묻었지만 마음 어딘가에 작은 불이 켜졌습니다. 밤에 카페 뒷문이 닫힐 때쯤 지혁은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종이 상자 2개에 책과 옷이 조금 들어 있었는데요. 그는 민망한 듯 고개를 긁었습니다. 잠깐 창고에 둬도 되냐? 지은호가 놀란 눈으로 그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네. 오늘만요. 내일은 다른 방법을 같이 찾아보죠.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말은 했지만 상자를 내려놓는 손이 갑자기 느려졌습니다. 지혁은 한숨을 길게 쉬고 나서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 선배. 내가 누구의 딸이든 넌 너야. 그거 잊지 마. 네. 잊지 않겠습니다. 선배. 둘의 시선이 아주 잠깐 맞닿았습니다. 오래 붙들려 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예상치 못한 장면이 또 하나 펼쳐졌습니다. 박진석이 아들 박성재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서류를 덮는 손동작이 단호했습니다. 성재야, 감정은 접어라. 회사는 이미지가 전부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는 내 알 바 아니다. 다만 그룹 이름에 흠집이 나면 내가 책임질 수 있겠냐. 성재는 멈추지 않고 아버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이 왜 이렇게 쉬우십니까? 박진석은 피식 웃었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접으라는 거다. 젊을 때는 다 뜨겁다. 그런데 나이 들면 안다. 지킬 건 회사, 사람은 수시로 변한다. 사람이 변한다는 말 아버지부터 적용하시죠. 저는 한 번쯤은 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회장실 공기가 잠깐 멎었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매서워졌지만 아들의 어깨에서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좋다. 내가 책임질 수 있다면 해봐라. 단 내가 선택한 사람과 그 사람의 과거가 우리 집 문턱을 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두 눈으로 보게 될 거다. 회장실을 나선 성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자신의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무렵 봉사동아리 친구 오수정이 카페에 들렀습니다. 은호야, 너 괜찮냐? 괜찮은 척하고 있습니다. 수정은 한참을 보다가 종이봉투를 건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빵이야.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더 만들어. 누가 뒤를 캘지도 몰라.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소문이 돌아. 내 엄마 얘기, 그 집안 얘기, 그리고 내 이름으로 누가 문서를 열람하려 했다는 얘기까지. 지은호의 눈썹이 아주 얇게 떨렸습니다. 누가요? 그건 아직. 수정은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제 우리한테도 왔거든. 내용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USB는 알 수 없는 무게로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USB가 또 도착했습니다. 이번 이메일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정리. 파일을 열자 짧은 녹취가 흘렀습니다. 그 청년 주변부터 차단.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인데요. 끝에 호흡이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지역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가 멈췄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지은호가 이어받았습니다. 회사 쪽 혹은 집안 쪽 둘 중 하나 같은데요. 화면 하단에는 2줄짜리 일정표가 덧붙어 있었습니다. 내일 11시. 계약자 면담. 오후 4시. 기자 접촉. 누가 누구와 무슨 계약을 어떤 기자와 만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판을 짜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둘은 USB의 메타데이터를 살폈습니다. 발송 경로가 3번이나 우회되어 있었는데요. 마지막 경유지의 IP 일부가 근처 인쇄소와 겹쳤습니다. 다음 날 둘은 인쇄소로 향했습니다. 사장은 처음엔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청첩장. 우리 집에선 그런 거 많이 찍어요. 청첩장이 아니라요. 명함 인쇄 파일이요. 특정 문구가 들어간 걸 찾고 있습니다. 주변부터 차단 같은. 사장은 장기침을 하며 모니터를 켰습니다. 로그를 확인하던 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에이, 이건 개인정보라.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사장님, 지난번 샘플 수정본 찾으러 왔습니다. 그는 지역과 눈이 스치자마자 연필을 꺾듯 목소리를 꺾었습니다. 아, 다음에 오겠습니다. 빠르게 돌아서는 발걸음, 그리고 서류 봉투가 한 장 떨어졌습니다. 봉투에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체 인물 프로필, 준비 완료. 지역은 봉투를 들어올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나 말고 또 누군가를 겨냥하고 있다.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생각에도요. 누굴 대체하려는 건지 그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둘은 CCTV 화면을 요청했고 인쇄소 사장은 미적거리다 결국 화면을 넘겼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들어오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오른손잡이처럼 펜을 돌렸고 다른 한 사람은 현금 결제를 고집했습니다. 화면 가장자리에 미세하게 찍힌 차 번호판이 있었습니다. 뒷자리 2숫자만 보였는데요. 그 숫자는 우연처럼 너무 익숙했습니다. 지역은 휴대전화 연락처를 뒤져 그 숫자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번호 조합 아버지 자동차와 같은 방식이야. 숫자 배열 습관은 집마다 달랐습니다. 이상철의 차는 늘 특정 패턴을 고집했는데 화면 속 번호 구성 방식이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지역은 곧장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퇴직 후 동네 체육공원에서 아침마다 걷던 이상철은 아들이 멀리서 걸어오는 걸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둘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한번 흔들리더니 말이 먼저 멎었습니다. 지역이 먼저 운을 뗐습니다. 아버지, 이 숫자 말인데 아버지 차 번호 패턴이랑 똑같더라고. 이상철은 순간적으로 눈썹을 모았습니다. 그게 왜? 아버지가 한 일이라고 묻는 거 아니에요. 다만 아버지 주변에서 누군가가 아버지 습관까지 아는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철은 조용히 손을 깍지 끼었습니다. 내가 왜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 지역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이 누군가의 거래에 쓰이는 걸 더는 못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미워해도 됩니다. 그래도 같이 막아야 합니다. 이상철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한참 침묵이 흘렀고 이상철이 아주 낮게 덧붙였습니다. 어제 낯선 전화가 왔다. 내 얘기를 물었다. 난 모른다고 했다. 거기까지다. 그 말은 짧았는데요. 꼭 필요한 실말이었습니다. 지역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밥 드시고 다니세요. 이상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할 소린 아니고
한편 재벌가 쪽의 공기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진석은 비서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내일 오후 그 기자건 취소해. 비서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미 약속을 취소해. 누가 흘리는지부터 찾아. 그리고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계산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애 쪽에서 먼저 던졌나 아니면 우리 집안 안에서? 그때 문이 열리고 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예의 미소를 나눴는데요. 말의 끝은 끝내 예의로 남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번 거는 깔끔해야 합니다. 알고 있소. 깔끔하게. 그러려면 선을 넘은 손부터 자르셔야 합니다. 자르는 건 내 특기요. 다만 우리 손이 먼저 피를 보진 맙시다. 그 사이 카페에서 작은 소동도 일어났습니다. 지강호가 혀를 차며 들어와 의자를 끌었습니다. 누나는 대체 왜 그렇게 사냐? 돈을 벌려면 벌고 사랑을 하려면 하고 왜 맨날 고민만 하냐고. 지은호는 동생을 빤히 보다가 시큰 웃었습니다. 강호야, 넌 고민을 해봤니? 나? 나도 해. 근데 길게는 안 해. 세상은 빠르게 움직여. 누나도 빨리 결정해. 그 사람들하고는 엮이지 마라. 그 사람들이 누군데? 누나 인생에 가표 붙이는 사람들. 소년 같은 말투였지만 말은 정확했습니다. 지은호는 동생의 등을 툭 쳤습니다. 고맙다. 내가 이런 말도 하는 애였구나. 나도 가끔 한다. 다음 날 아침 카페 문이 열리자마자 예상 못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주변을 바라보는 눈빛이 여유로웠는데요. 테이블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곳이네. 내 손길이 느껴져. 지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커피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오늘은 물로 하자. 맑게 보고 싶어서. 물컵이 내려앉을 때쯤 고성이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마지막 제안이다. 내 이름, 내 브랜드, 내 자본. 모든 걸 보장하마. 다만 조건은 하나. 내 마음에 있는 사람 지워. 지은호는 봉투를 다시 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조건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고성희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가 금세 매끄러워졌습니다. 그래. 그럼 넌 힘든 길을 택한 거다. 힘든 길은 대개 옳은 길이 아니다. 그 말 곧 알게 될 거다. 문이 닫히고 커튼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은호의 손이 컵을 감싸고 있었는데요. 손바닥이 식어가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또 하나의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오후 4시 기록. 첨부된 영상에는 호텔 라운지의 구석 자리가 찍혀 있었습니다. 남녀 두 사람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고 화면 아래에는 짧은 캡션이 떠 있었습니다. 이미지 관리 가족 프레임, 사생활 리스크.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청년은 사라져야 합니다. 차단은 주변부터. 가족, 친구, 일. 영상 끝에 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지은호가 화면을 멈추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배, 저희가 먼저 움직이면 어떨까요? 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바라는 건 몰래 지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공개해서 지켜보게 하면 됩니다. 누가 어느 지점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으로 남기면 됩니다. 지혁은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 강하네. 강해져야 합니다. 이제는요. 그날 밤늦게 지혁은 이상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내일 오전에 같이 경찰서 사이버팀에 가시죠. 아버지 연락 오던 번호 제출하면 단서가 나옵니다. 답장은 짧았습니다. 오전 10시. 그리고 한 줄이 더 왔습니다. 밥은 먹고 가자. 다음 날 부자는 나란히 의자에 앉아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회 서버가 많아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패턴이 반복됩니다. 내부자 접근 흔적이 있고요. 이상철이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였습니다. 내부자라 경찰서 문을 나서는데
이상철이 불쑥 말했습니다. 지혁아, 내가 미웠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기특하다. 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버지가 든든합니다. 같은 시각,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에게 다시 한번 맞섰습니다. 아버지, 이건 회사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삶을 손쉽게 지우는 걸 저는 더는 못 봅니다. 박진석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맞다. 사람 문제다. 그래서 내가 말한 거다. 감정은 집에 둘 것, 회사에는 계산을 가져올 것. 계산 끝에 남는 게 무엇인데요?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기를 들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내부 보안팀 이동시켜. 이번 일 조용히 파. 전화를 끊고 나서야 아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넌 내 방식으로 해봐라. 다만 기억해라. 내 방식엔 내 책임이 따라붙는다. 저녁 카페 문이 닫힌 뒤에도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은호와 이지혁은 벽에 스티키 노트를 붙이며 사건의 선을 정리했습니다. 호텔 라운지 미팅, 인쇄소 영수증, 기자 접촉 일정, 내부자 접근 흔적. 지은호가 하나를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의 과거. 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오수정이었습니다. 은호야, 방금 또 왔어. 제목은 기록이 기록을 부른다.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 보니까 날짜별로 정리된 사진과 메모가 쭉 올라가 있어. 이대로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지시했는지 금방 드러나. 누가 올렸어? 익명. 근데 글 쓰는 습관이 너랑 닮았더라. 단정하고 감정은 뒤로 미루는 방식. 통화가 끊기자 지혁이 말했습니다. 내가 올렸니? 아니요. 근데 누군가 우리 편이 하나는 있나 봅니다. 마지막 파일은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그 아이는 내 거야. 이번에는 오래전 누군가의 카세트 테이프에서 옮긴 듯한 거친 음성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거야. 흔적 없이 지워. 그 뒤에 숨 고르는 소리가 한참이나 이어졌습니다. 지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 말 엄마가 예전에 한 번 들었다고 했습니다. 비 오는 날 포장마차 천막 밑에서요. 화면을 끄고 나서 둘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비 냄새가 새벽 공기 사이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해 뜨기 전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 선배. 나 내 옆에 있을 거다. 끝까지. 알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갈 겁니다. 제 이름으로요. 그때 카페 밖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치는 실루엣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작은 봉투가 미끄러졌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면담. 오늘 오후 3시. 뒤집자 얇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는데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태수, 정순이, 그리고 고성희. 셋이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뒷면에 또박또박 적어두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갈라졌다. 그날 오후 3시 누가 약속 장소에 나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준비된 음성 녹취 앱 캘린더에 표시된 일정,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 하나. 누구의 선택이 누구의 인생을 지웠는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발걸음이 2번 겹쳐 들렸습니다. 누구의 신발이 먼저 멈췄는지 그건 다음 이야기가 말해줄 것이었습니다. 드라마 화려한 날들은 세 가족에 얽힌 사랑과 갈등 속에서 비혼주의자 이지혁과 그를 사랑하는 지은호, 그리고 절친 박성재 사이의 팽팽한 삼각관계, 거기에 부모 세대가 남긴 상처와 책임까지 교차하는 KBS 주말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젊은 시절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갈라졌던 정순이와 고성희의 과거가 지은호와 지강호의 내일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그리고 권력과 이미지 관리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삶을 지우려는 시도가 어디까지 번지는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끝에서는 익명의 기록과 마지막 면담이 예고되었는데요. 누가 판을 짜고 있었는지 다음 이야기가 밝혀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최신 줄거리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한 예상 대본이라 실제 방송 전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그 차이를 비교하며 보는 재미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상드라마 연구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